19세기 중엽의 동북아시아 일대의 사냥꾼들은 한국 호랑이를 백수의 왕이라고 칭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매우 용맹하고 크기가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들으면 까무러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이 거대하고 용맹한 호랑이를 사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호랑이 사냥은 고대 때부터 그 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서 기록한 산해경의 문서에 따르면 군자국은 북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고 있으며 짐승을 사냥하고 2마리의 무늬 호랑이를 부려 곁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고구려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 벽화에서는 말을 탄 무사들이 활을 겨누며 호랑이를 추격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고구려인들이 용맹한 호랑이를 사냥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를 잡았다는 기록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350kg을 상회하는 왕대범들이 간혹 잡혔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상군으로 불린 어마어마한 호랑이들을 우리의 조상들은 꿈쩍 않고 사냥했는데요. 조선을 순방한 유럽 특사의 문적에 따르면 조선의 호랑이 포수들은 호랑이가 20야드 가까이 와도 미동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전투 DNA는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한편 한국인에 대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까지 기겁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바로 전쟁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촬영 현장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1963년 당시 부족했던 한국 영화의 특수요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준 높은 전투 장면을 연출해내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무려 실탄을 사용하여 전투 장면을 촬영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모든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 국내에서는 가짜 총보다 진짜 총을 구하기가 더 쉬워 공포탄도 아닌 실탄을 써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고 참전용사인 이만희 감독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생동감 있게 구현해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강행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모든 전투 장면이 실제 총을 사람들에게 격발하는 방식으로 촬영되었는데 이 영화를 본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딱 봐도 실탄을 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미친 거 아닌가라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총을 쏠 때 보이는 반동을 보면 절대 공포탄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반동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최일병 역의 배우 최무룡이 1980년대에 연재한 회고담에 따르면 지프를 타고 지나가던 미군 장교가 촬영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현장의 현실감 있는 총소리에 상당히 놀랐는데 현장에서 실제 실탄을 쏘면서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실탄을 격발하는 저격수들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 배우들이 실탄을 사용한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만희 감독 본인도 카메라 옆에서 직접 에밀 게런드 소총을 잡고 사격을 하기도 했을 만큼 이미 그들은 한국전쟁을 통해 실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영화는 단지 재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엄선돼서 차출된 특동 사수들의 오조준으로 자신은 절대 맞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으로 현장을 뛰어다녔다는 후문까지 있었고 세계 각지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전투 DNA와 용맹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한국인이 타고난 전투민족이라는 것을 극히 부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2,600만 명의 남성 중 300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 병력으로 구성된 최강의 예비역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타고난 전투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지레 발악부터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20세부터 60세까지 군대에 갔다 온 남성 대부분이 이동사격이나 전술사격은 못되어도 군용소총을 조작, 정비하고 조준사격할 줄 아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한 국가에서 1,000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인 무력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주변국 입장에서는 지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 한국인들은 타고난 전투 민족인 것 말고도 뛰어난 자질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해외 전문가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던 한국이 문화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한 것을 매우 의아해하고 이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이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흥의 민족이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은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청년들은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장년들은 관광버스나 관광지에서, 노년들은 도시 내 공원에서
심지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춤과 노래판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인의 춤, 노래에 대한 열정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옛날 우리의 조상들도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제창이나 사물놀이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때문에 한국인은 흥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한국은 5,000년 이상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녹아있는 거대한 용광로 같이 뜨거운 나라이기에 그것이 지금의 한국 문화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20여 년간 연구했던 임마누엘 교수 역시 지금의 한류 열풍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그는 아주 먼 과거에도 엄청난 한류가 이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던 원나라에선 고려양이 대유행이었고 명나라에서도 고려양이 하도 유행이라 명왕제가 금지까지 했었고 지금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한프라는 복식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전파된 게 아니라 한복이 너무 예뻐서 명나라에서 따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는 한국인은 기무에 능하고 흥이 많아서 원래 잘 놀던 민족이었고 예술을 즐기던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이 한류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전투 DNA와 흥 많은 DNA는 현대에 이르러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국방력과 한류 열풍이 생겨나는 등 엄청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고도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임마누엘 교수의 주장처럼 앞으로 한국이 빛날 일만 있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